증시가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했고 극단으로의 위험이 다다랐을 때가 어떤 리스크였냐면 앞서 얘기했던 셀 아메리카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기축통화 위험까지 생각을 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때요. 근데 이 크립토는 법정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선호돼요. 분명히 투자 자산군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얘의 변동성이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역할보다는 점점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오늘 오르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생각해왔지만 꺼려졌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중에 대략 저는 100% 제거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이 기축통화 위험은 궁극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30% 정도는 좀 축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의 바로미터는 달러 지수가 반등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동시에 금이 반락하는 게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새벽에 보면은 달러 지수도 나름의 반등을 했고 금도 나름의 반락을 했다. 이 부분이 있다. 맞아. 근데 비트코인은 또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비트코인은 이제 뭐랄까 완전히 금과는 좀 별개의 자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네, 했단 말이죠. 비트코인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얘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디지털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고 비트코인, 이 디지털 크립토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 자산,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주 희한한 애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성격이 부각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성격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해석이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 증시가 무너질 때 같이 하락을 했다가 증시가 회복을 할 때 같이 회복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회복하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요 두 가지 성격이 다 작동했던 것 같아요. 증시가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했고 극단으로의 위험이 다다랐을 때가 어떤 리스크였냐면 앞서 얘기했던 셀 아메리카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기축통화 위험까지 생각을 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때요. 근데 이 크립토는 법정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선호돼요.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은행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금융 시스템에 훼손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면 올라갔어요. 기존 제도권 내의 질서가 무너질 때 디지털 세상에서 얘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잖아. 얘 가치가 바뀔 뿐이, 가치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거래 자체는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더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위험자산, 가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선호할 때 이런 게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요번에 올라올 때 보면 마지막에 이 셀 아메리카는 금융 기축통화 위험, 글로벌 시스템 위험, 극단에 달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달러가 급락을 했고 금이 급등을 했어요. 금이 급등한 이유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으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금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 똑같은 안전자산이었던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앞서 증시가 고용시장이 고용보고서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오히려 환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로 다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이제 리세션 리스크가 조금은 사실은 작아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이 위험자산의 성격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를 잘못 꺼낸 거야. 두 가지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의 성격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위험 자산으로의 성격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했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상승을 했죠. 제가 이런 크립토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선은 변동성이 너무 커. 가늠이 안 돼.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전혀 정반대되는 성격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약간의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공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와,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해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비트코인 크립토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국면에서 그럼 지난 새벽에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올랐던 거는 사실은 안전자산의 선호 성격보다는 달러 위험이 축소됐는데 위험자산의 선호가 더 높아지겠는데 이런 위험자산의 성격으로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원래 달러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잖아요.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이 기축통화 리스크가 있어서 달러가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에서 벗어나서 위험한 회피되는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달러가 반등하니까 달러의 위험이 축소됐구나. 달러의 위험이 축소되면 위험 자산은 좀 더 좋아지겠지? 라는 거로 논리가 갈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 금융시장 모두가 다 얽혀있고, 이 다 얽혀있는 게 되게 복잡하게 전개된다. 찐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10% 넣어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도 그런 역할을 안전자산으로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위험자산 역할도 해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편입을 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입장이실지. 일단은 크립토는 무조건 이제는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립토 자산의 생명력 자체가 사실은 사라진 코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위험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대표적인 크립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는 편입할 자산이 됐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위험 자산으로서의 변동성이 좀 줄긴 했거든. 그래서 변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더 투자할 만하다. 포트폴리오상으로 더 투자할 만한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선택은 선호 성향. 개개인마다 나는 그래도 한 방에 팍팍 움직이는 게 좋아. 이러면 해볼 만하고. 근데 제가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비트코인 가지고 예전처럼 대박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최근에 느끼기에는 중국 증시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아. 주식은 원래 위험자산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주는 것 같거든요. 이건 좋은 징후입니다.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징후고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 분명히 투자 자산군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투자 자산군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점점 얘의 변동성이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역할보다는 점점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의 역할. 트럼프도 이 비트코인 뭐 자기네들이 금을 보유했던 것처럼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요 성격에서 요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거죠. 저의 견해는 진짜 이 위험 자산에서 점점 더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고 이 성격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증시 토크였는데요.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또 계속 중간중간에 뭐 시황을 통해서건 필살기건 테마파크를 통해서건 계속해서 이제 진짜로 돈 되는 아이디어가 생길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의 저희 이야기 그냥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이 조금은 더 복잡한 고민을 가져가야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환율이나 주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한 구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잘 와닿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제 설명이 부족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조금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찐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